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43일째 도전. 이번 시간에는 1차 팀 데이터를 바탕으로 2차 팀 조직하기, 부제, 교사 스프레드시트, 카운트 이프 함수, 데이터를 열로 분할 기능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교사 스프레드시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네요. 1분기가 끝나고 많은 프로젝트 팀이 재조직되었습니다. 리코더 팀도 실력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조직되었고요. 이 독서 프로젝트도 새로운 구성원과의 경험을 위해 재조직되었습니다. 그럼 이 독서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서 구글 설문으로 받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서 어떤 정리 과정을 거쳐서 팀을 조직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독서팀을 어떤 식으로 조직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 결과는요, 지금 독서팀 프로젝트를 매 주별로 하고, 그리고 그 주별로 모인 데이터 시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이제 주관식 이제 문항들도 이제 많았지만, 이제 오늘 그거 선생님들과 함께 피봇 테이블을 이제 제작해 보는데 필요한 것만 남겨 놓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제가 가공을 해서 독서 팀 프로젝트, 이렇게 학생들의 이제 팀을 조직하는데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전체 1과 A 사이에 전체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삽입에 피봇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새 시트에 그냥 클릭한 상태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하나 기본값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행을 추가를 할 건데요. 행에 이름을 넣을 겁니다. 이름을 넣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게 텍스트가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저 데이터 값을 잘 먹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이제 번호 순으로 저는 이제 많이 정렬을 하는데 우선은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다가 어떤 값을 확인하고 싶죠. 이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를 이제 확인할 건데, 이제 썸 함수로는 솔직히 명확한 썸 함수보다는 에버리지 함수가 이제 적절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나와 있는 데이터고 어떤 학생은 어떤 주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버리지 함수로 이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소수점, 소점 자릿수 감소 이걸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출할 때 미리 만들어 놓고 맨 처음 했을 때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이 모든 활동에 대한 지금 보시면 이 만족도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만족도가 낮고 이 학생은 만족도가 높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낮다고 해서 이 낮고 높음이 약간 학생의 특성 따라 좀 다르거든요. 어떤 학생은 잘하는 학생인데 이 모둠에서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친구가 이제 많이 없을 때 이 만족도가 낮을 때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이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정말 잘 못하는 학생인데, 거기서 참여하면서 배우는 게 이제 많을 때 이렇게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둠을 이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만족도도 이제 고려해서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하는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둠 중에 가장 도움이 된 내 친구 한 명을 체크해 주세요. 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구글 설문에서 체크박스 형태로 여러 명을 이제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응답한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할 수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냥 선생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컨트롤 카피 하시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구글 이제 함수나 이런 이제 시트에서 이 데이터는 이 학생 12와 학생 14 같이 있는 경우에 이 데이터를 분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12가 몇 개의 표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서로 다른 데이터들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바로 기능이 데이터에 보면 텍스트를 열로 분할이라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클릭을 하면 지금 이 표가 나눠져 있는 게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드래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테두리 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명확하게 이렇게 나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마다 서로 다른 이 텍스트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분홍색 이렇게 채우기 서식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주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주별로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솔직히 구글 설문에서 통계 그래프에도 나오니까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별로 이 데이터들을 각각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선은 팀 가르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 도움이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던 친구고 이게 도움이 된 친구들이 얼마나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쓰는 함수는 count if 함수입니다. 선생님들 어떤 조건, 범위에서 조건이 맞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범위 그리고 콤마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떤 기준의 개수를 세어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데려온 이 데이터들 이게 지금 열로 이제 이제 나눠진 이 부분이 바로 그 데이터고 그리고 자동으로 행이 내려갈 때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F4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이제 제대로 알고 싶으면 지식센터에서 저도 강의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니까 와서 배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학생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1번이 몇 명인지를 세보겠다. 자, 그럼 보면 자동 완성 제한이 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학생 1번이 4표를 받았고요. 학생 10이라는 친구는 4표, 그리고 학생 11번은 0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이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이제 더 나가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하냐면요. 솔직히 이 데이터 동료평가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동료평가 데이터만 가지고는 조금 저는 이제 팀을 나눌 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추가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제 수행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과제를 어떻게 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를 확인하느냐. 그리고 이제 최종 어떤 하나의 책을 통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거짓말 학교를 통해서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내용 파악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점수를 이렇게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점수까지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더 질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내용 파악을 이제 잘한 친구들, 성실하게 한 친구,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어쨌든 이 대화하는 시간, 이제 독서 토론하는 시간에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대답을 하는 친구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총점을 냅니다. 그래서 총점을 내는데
그럼 총점을 이제 어떻게 내느냐 보면 선생님도 총점은 다 아시죠? 네, 썸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총점이 자, 지금 선생님도 이게 지금 테이블 이게 안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시죠? 이거 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총점은 네, 합계죠. 썸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썸함수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더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네, 오류가 떴네. 아래부터 했어야 되는데. 자, 위에는 지금 이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죠. 행 숨기고 여기 아래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썸함수해서 네, 괄호 여시고 앞에 있는 내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일자에서 드래그해서 엔터. 그러면 자동 완성 채우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총점에 여기 보면 이제 필터 만들기가 있거든요. 필터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오름차순을 하겠다.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내림차순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피벗 테이블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지금 잡히지 이제 처음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점을 이제 냈을 때 이 피벗 테이블이 있을 때 이게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자동 정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부분만 복사해서 따로 선생님인데 이런 시트에다가 해서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만 해서 이제 넣으시면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그 성격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총점에 이제 네, 필터 만드시고 그리고 정렬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대로 정렬이 되는지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해서 그랬을 경우 이제 제대로 이제 반영돼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 총점별로 쭈르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친구는 1모듬 약간 달라요. 제가 이제 1학기 때는 잘하는 친구들이 좀 고루 분포가 돼서 다른 부족한 친구들을 끌어올릴 수 있게 그리고 부족한 친구들이 끌어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조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회를 줍니다. 근데 2학기 때는 1학기 동안 기회를 많이 줬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잘하는 친구들 또한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끼리 또 그룹을 많이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네,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1, 2, 3, 4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4개의 모둠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 2, 3, 4 여기 1, 2, 3, 4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제가 이렇게 붙여 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1, 2까지 해서 그럼 이게 이제 모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둠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모둠에도 똑같이 이제 필터를 적용해 보시면 이 모둠별로 이제 정렬을 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둠별로 오름차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바로 1모둠이구나. 그러면 뭐 1모둠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모둠, 그 다음에 여기 친구들이 3모둠이구나. 이렇게 해서 네,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둠 조직을 하고요. 그때그때 약간 데이터들의 성향이나 데이터들이 다른데 이번에는 독서 팀 조직할 때 제가 이제 참고해서 한 거는 네, 이렇게 몇 가지. 자, 이 도움이 된 친구. 이 데이터는 솔직히 이 모둠 할 때 조정해 줄 때 이 데이터를 조금 확인을 합니다. 이전에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만족도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구나. 그때는 이 학생이 있던 모둠원 친구들이랑 많이 겹치지 않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주고 조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도움이 된 친구 그리고 이제 평소에 과제 수행도 그리고 네, 그리고 거짓말 학교. 제가 같이 읽었던 이 공통으로 읽은 책을 통해서 네,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문제를 잘 수행했는지, 그 능력에 대한 평가까지 교사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이런 학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을 조직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프로젝트별로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카운트 if 함수와 데이터를 열로 분할하는 이 기능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동료 평가를 할 때 여러 명을 동시에 체크박스로 체크하게 하는 이 설문 기능을 자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를 열로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로 분할한 그 학생의 이름들을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고 순위라던가 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러면 유튜버로의 정체성이 1도 없었지만 유튜버로의 정체성도 살려보기 위해 바뀐 마무리 멘트 저를 세뇌하는 중입니다. 모든 유튜버가 좋아하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작은 도전이 보이면 교육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